네, 오늘은 그 비지도 학습 중에서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토 인코더는 지도 학습이랑 비지도 학습의 중간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도 학습이냐 비지도 학습이냐에 좀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지도 학습 쪽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설명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지난 그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정답이 없이 학습하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귀 문제나 뭐 분류 문제를 한번 좀 복습해 보면 여러 가지 인풋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몇 개 중간에 또 만들고 중간에 만들고 결과적으로 회귀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개수로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웃풋이죠. 그리고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진 분류 같은 경우는 아웃풋을 한 개로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멀티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클래스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클래스가 될 확률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잖아요. 이 중간이. 얘가 도대체 중간에 어떻게 분류를 했길래 뭐 이걸 잘 나타낼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측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줄이고 줄여서 여기가 뭐 한 뭐 10개 인풋 값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있겠죠. 뭐 100개라고 가정할게요. 이 100개의 데이터를 줄이고 줄여서 10개로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이때까지 딥러닝 구현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걸 다시 늘리고 늘려서 최종적으로 100개가 되도록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딥러닝 모양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인풋 받아서 중간에 10개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100개로 만들어서 이 인풋 자체를 아웃풋으로 예측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게 오토 인코더입니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100개의 데이터에 있던 정보들이 결국은 10개의 데이터로 압축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줄어드는 느낌으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10개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원복을 시키면 이 10개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데이터를 완전하게 복구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긴 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압축시킬 수 있고 여기에 정보를 압축시킬 수 있고 압축을 해제하는 그런 동작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약간의 차원 축소? 지난번에 우리 PCA를 잠깐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차원이 이쪽에 100개 있는 피처들을 10가지로 줄이는 그런 걸로 느낌을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지금 이미지 쪽에서 했던 건데 저희가 이게 친구들이랑 수업 시간에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장난치려고 막 메모지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거 옆에 선생님 몰래 던져야 되는데 이런 메모지 형태로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구기죠. 이렇게 꽉 구긴 다음에 쑥 던지고 나서 받은 애가 이제 메모지를 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메모지 접기 전에 이런 메모지를 100개의 피처로 생각하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든 게 이 10개의 피처. 중간에 압축된 피처라고 생각하시고 받은 친구가 다시 피면 이런 메모지가 원복이 돼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토 인코더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예제로 들을 거냐면 전에 우리가 분류 문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 숫자 이미지 데이터가 저희가 28바이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 분류 문제 28 곱하기 28의 피처를 줄여서 단 두 개의 피처로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여나가겠죠. 이렇게 쭉 줄여나가고 두 개의 피처를 다시 28과 28로 바꾼 다음에 이런 이미지처럼 다시 원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피처, 이게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데 뭐 잠재 공간의 어떤 벡터라고 해서 이 안에 도대체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텐서플로우랑 이런 거 가져오고요. 지난번에 데이터셋 가져오는 방법 그냥 똑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쉐입을 한번 찍어보면 저희가 아직 이미지 데이터 다루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28 이런 모양은 좀 곤란합니다. 피처가 하나짜리로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2차원으로 들어오면 뭔가 좀 곤란하니까 저희가 넘파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784 28 곱하기 28이 얘죠. 이렇게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전체 이미지를 0부터 1까지 인풋으로 바꿔주려고 255로 나눠줬고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코더라는 걸 만들 건데요. 인코더는 이 784개의 피처를 받고 그것을 512개로 만들고 또 512개로 렐루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아웃풋은 단 2개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84개가 512개가 되고 512개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2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때 썸머리를 찍어보면 이제 784개가 512개가 되면서 1십, 100, 1000만, 10만, 40만 개 정도 피처를 학습하게 되고요. 얘가 512가 512 되면서 26만 개, 그 다음에 512개가 2개 되면서 한 1000개 학습에 돼서 한 66만 개 데이터를 학습할 거고요. 디코더는 여기 나왔던 아웃풋 있죠. 그러니까 2개짜리를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또 렐루를 통해서 512개, 최종적으로는 28 곱하기 28 정도 피처 84개로 예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값이 우리가 인풋 값이 다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을 붙여줄 겁니다. 이게 디코더고요. 디코더도 보시면 한 66만 개 정도 파라미터를 학습할 예정이고요.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 오토 인코더는 별거 아닙니다. 인풋을 가지고 이 인풋을 인코더에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코더에 넣었던 값을 다시 한번 디코더에 넣어주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인풋에 여기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에 디코더에서 값이 나온 이 아웃풋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썸머리를 찍어주면 당연하겠지만 이 두 개 피처 합친 것만큼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컴파일은 뭘로 할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값, 그러니까 내가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저는 민스퀘어 에러를 쓸 거고요.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면서 러닝 레이트는 0.001 정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핏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에폭은 30번 돌게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256개 돌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여기 런타임에 보면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논이면은 그냥 CPU로 돌리는 거고요. 여기 GPU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GPU를 선택하면 조금 더 한 4-5배 정도 빠르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0번 금방 돌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더 모양에 우리가 엑스트레인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요. 이렇게 만든 거가 마지막에 최종값이 아웃풋이 여기 보시면은 284가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미지를 좀 그려주기 위해서 28 by 28로 좀 바꿔줬습니다. 바꿔주고 나서 여기 세 번째 네 번 이미지를 찍으면 이런 1이 들어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째
이미지를 보고 싶다. 9를 복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150번째 보면 뭐 4를 좀 복구한 것 같기도 하고요. 300번째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8을 복구한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런 아웃풋을 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엑스트레인이 뭐였는지 찍어보려는데 굳이 안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구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레이턴트 벡터라는 걸 정해줘서 우리 여기 도대체 여기의 값은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레이턴트 벡터를 한번 우리가 여기 부분이 인코더였고요. 여기 아웃 부분이 디코더였어요. 그래서 인코더 아웃풋이 결국은 여기 레이턴트 벡터가 되니까 보시면 이 엑스트레인을 인코더로만 이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인코더만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좀 궁금해요. 100 정도 나왔고 여기에 63 정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60에서부터 100 사이 값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두 가지 값이겠죠. 두 값이 마이너스 60에서부터 100까지 마이너스 60에서부터 100까지 값이니까 차근차근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60 정도부터 플러스 한 100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X그리드, 린스페이스라는 걸 쓰면 이 X그리드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60부터 100을 20등분을 알아서 해줘요. 20등분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등분을 알아서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배경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값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과된 값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고요. 예측을 해야 돼서. 보시면은 네, 다 돌았고요. 그림 그려주는 거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여기 뭐 이게 X2 피처라고 하고 X1 피처라고 할까요? X1 피처가 작으면서 X2가 크면은 이 숫자에 비슷해지고 뭐 그거보다 더 X2 피처도 크고 또 이것도 크면 한 0에 가까운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중간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뭔가 좀 많은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60에서 100까지였는데 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까지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정도 부분만 좀 집중 확대해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을 좀 확대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돌고 나면 찍어보면 이렇게 1이 여기 부분에 형성되어 있고요. 3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3이 딱 가운데 둘 다 값이 0, 0일 때 한 3 같은 게 좀 보이고 2, 3, 4는 뭐 여기 뭐 값이 x1 피처가 가운데고 x2가 좀 작을 때 이렇게 4가 있고 5 이 정도 이것도 가운데쯤에 분포하는 것 같고요. 6은 뭐 이렇게 이쪽에 분포하고 7은 없나? 7은 뭐 이런 게 7처럼 보이나요? 7
8, 여기 9. 9는 4랑 6 사이, 뭐 이 정도. 9.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지도 학습,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 자신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을 줬다고 봐야 되냐, 정답을 안 줬다고 봐야 되냐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게 근데 이미지를 새로 생성한 것 같아 보이시나요? 사실은 새로 생성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어떤 레이턴트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 벡터 사이사이 보관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 중간을 값을 그냥 내준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간값 말고 원래 있던 이미지에서 중간값들을 지금 내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진짜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자주 다룰 거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생성 모델,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 새로운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